네, 안녕하세요. 블랙스입니다. 이번에는 GitHub 블로그 포스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리포지토리를 헬로 월드에서 블로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팅에서 리포지토리 네임을 변경을 시켜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config yml에서 그 바뀐 주소를 베이스 URL로 변경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트들은요, 여기 언더바 포스트에 있는 언더바 포스트에다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테마에서는 이 디렉터리 안에 예시 파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테마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문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는 마크다운을 쓰지 않고 HTML을 사용해서 예시문을 작성을 했네요. 저희가 볼 것은 본문이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킬에서 생성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HTML 파일로 인식이 되고 이 문구가 있으면 뭔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레이아웃과 타이틀, 데이트, 백그라운드 이렇게 4가지가 있고 다른 거는 5가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차이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블로그로 이동을 해보면 이 글은 5개의 항목을 사용한 거고 이건 4개의 항목을 사용한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항목을 사용한 것은 들어갔을 때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과 그 다음에 데이트, 백그라운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개를 사용한 것은 타이틀만 들어가 있고 서브 타이틀이 안 보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서브 타이틀이 필요하면 쓰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저희는 이 사용법에 대해서 이 테마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사용법에 대해서 다 알았기 때문에 예시 포스트들을 다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포스트를 하나 작성해 보겠습니다. 2019년 5월 31일 테스트 MD 아까는 HTML 파일로 생성되어 있는데 저는 MD로 작성을 할게요. 레이아웃, 타이틀, 서브 타이틀, 데이트, 백그라운드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하면 너무 무책임하니까 이 문구들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아웃이 포스트예요. 그러면 레이아웃 디렉터리에 포스트라는 이 HTML 템플릿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은 페이지의 타이틀, 만약에 페이지의 타이틀이 있으면 페이지 타이틀을 출력을 해주네요. 페이지에 작성자가 있으면은 작성자를 호출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사이트 저희가 config yml에 작성한 이 아우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는 뭐 그냥 날짜겠죠.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냥 따다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래에 작성하는 부분은 포스트였죠. 컨텐츠 여기 블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지금이 22시 41분 플러스 9 그리고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링크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루트 페이지에 img 디렉터리 포스트 디렉터리에 04번 jpg를 사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을 넣어서 그 링크를 사용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걸 아시겠죠? 저는 1번 jpg가 예쁘니까 1번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본문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Hub에서는 마크다운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문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크다운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목을 작성하는 방법은 샵 태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샵 제목 총 6개까지 해서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제목을 총 6개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HTML로 변환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는 구분선인데요. 구분선이 뭔가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선이에요. 보시다시피 별 3개 혹은 언더바 3개 혹은 하이픈바 3개를 통해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인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요. 근데 마크다운에서 좀 독특한 점이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칸씩 다 띄워놨는데 마크다운에서는 뭐랄까요, 문단의 구분을 이렇게 띄어쓰기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치는 경우에 띄어쓰기가 되지 않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문단을 나누고 싶으면 말씀드렸던 대로 한 칸을 띄어서 작성을 하셨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링크예요. 저는 다음 포털 사이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다음에다가 링크를 걸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를 하고 그 옆에 소괄호를 해서 https www.daum.net 이라고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바로 걸려요.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는 링크를 표시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그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여주는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제가 이미지 링크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미지 주소를 넣으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미지가 바로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말을 써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웹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그림에다가 설명을 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글에서도 그런 세심한 배려가 되어 있는 홈페이지를 더 선호하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그래프 그림이라고 설명을 달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탈릭체와 볼드체와 이탈릭 볼드체인데요. 이탈릭체는 별을 하나씩 써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탈릭 볼드체 같은 경우에는 2개예요. 볼드. 이탈릭 볼드는 3개겠죠. 이탈릭 볼드. 이런 식으로 이탈릭체와 볼드체, 이탈릭 볼드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선이에요. 취소선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적없는 말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인용 문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운영한 애플의 슬로건은 Think Different. 이런 식으로 인용 문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용 문구도 중첩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Think Different. 딱히 중첩해서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그 다음에는 목록을 출력하는 것인데요. 목록에서는 순서가 있는 목록과 순서가 없는 목록이 있습니다. 먼저 순서가 있는 목록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밥을 먹는다. 학교에 간다. 잠을 잔다. 게임을 한다. 유튜브를 본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여기엔 사실 순서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목록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 2, 3, 4, 5라고 썼는데요. 사실 1111로 표현을 해도 알아서 이렇게 생성을 할 때는 순서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없는 것은 과일의 종류, 사과, 포도, 바나나, 파인애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록에 상세한 목록을 만들고 싶을 때는 더블 스페이스를 한 다음에 빼기 최과일 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포도 밑에 최과일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표입니다. 사실 표는 많은 분들이 쓰진 않을 테지만 가끔가다 쓰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분, 남자,
여자. 하나 둘 셋 넷 4개 맞죠? (10대) 20대 30 이런 식으로 하면 표를 이렇게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결국 나중에 쓰시려고 하면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GitHub 블로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이제 개발자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개발자분들은 주로 이제 코드 설명 같은 것을 많이 하죠. 코드 설명이나 어떤 걸 해결을 했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실 거예요. 버튼을 만들 때는 Q 푸시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중요한 핵심 코드 같은 것을 설명할 때 뭐 클래스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게 좋겠죠. 지금 이 문구는 그 물결 무늬에 있는 키보드 버튼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스 코드를 넣을 때 사용하는 문구인데요. 방금 찍었던 이 코드 설명하는 이 물결 무늬에 있는 이 키를 3개를 쓰신 다음에 열기 닫기를 하시고 자신이 쓰고 있는 코드의 종류를 쓰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C나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파이썬으로 선택해서 뭐 프린트 hello world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코드 블럭에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라고 하면 원래 신텍스가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네요. 이 정도 알았으면 이제 마스터 하셨습니다. 바로 포스트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블로그를 운영하다가 오신 분들이라면 그림을 가운데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요. 아쉽게도 마크다운에서는 이미지를 가운데로 보내는 것을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TML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운데로 보낼 수 있냐면 P, 스타일, 텍스트 얼리겐, 센터, img, src, alt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지금은 따로 뭐 출력되는 결과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을 때 이미지를 가운데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알았으면은 정말 포스트를 작성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전부 복사를 해서 제 첫 번째 포스트에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고 바로 커밋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first post commit.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해도 그 결과는 바로 등록되지 않으니까요.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타이틀과 서브 타이틀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결과가 출력되고 있고요. GitHub 블로그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이미지 로딩 속도가 굉장히 느리네요. 그리고 아까 본문에도 작성을 했던 제목들과 구분선과 본문과 링크, 이미지 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가운데로 정렬되지 않았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스펠링이 틀렸네요.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릭체와 볼드체, 이탈릭 볼드체, 그리고 취소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인용 문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인용 문구와 모양이 많이 틀릴 거예요. 이것은 테마의 차이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신다면 바꾸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폰트도 한글 폰트가 그냥 굉장히 낯선 폰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외국인 개발자가 만든 테마이기 때문에 한글 폰트가 제공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